네, 안녕하세요. MLS 아카데미 부원장쌤입니다. 자, 오늘은 한백고 1학년 수학상 2022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백고 1학년 총 2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 객관식 17문항과 서술형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객관식은 80점 만점이었고요. 서술형은 2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어, 시험을 딱 봤을 때 이제 서술형 배점이 좀 컸었죠. 보통 중학교 때는 이제 요즘은 이제 서술형이 있어도 이제 조금밖에 없거나 아니면 거의 서술형이 없는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이제 시험에는 이제 서술형 점수, 서술형 배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술형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요.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이제 서술형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모르더라도 부분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가 아는 부분까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단원별 출제 문항수 좀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이 한 문제가 나왔고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네 문제, 인수분해 세 문제, 복소수 세 문제, 2차 방정식 네 문제, 2차 함수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다항식의 연산을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원에서 고루고루 출제가 되어 있는 형태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항식의 연산 파트에서는 곱셈공식과 같은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보니까 단순한 더하기 뺄셈, 덧셈 뺄셈에 관련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 곱셈공식을 달달달 외우셨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자, 문항별 난이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문제가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중상에서 중하까지의 문제가 네 문제, 아홉 문제, 다섯 문제로 고루고루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 쪽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상문제는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출제됐는데,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공부하신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이 17번, 객관식 17번 문항을 풀 때 굉장히 익숙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도 이제 학원 유튜브에 이 학교 프린트 관련된 문제를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풀면서도 좀 계산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좀 소요 시간이 좀 많이 들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중상 문제는 네 문제, 중 문제는 아홉 문제, 중하 문제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첫 시험에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을 텐데, 대부분 난이도가 중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는, 중학교 때는 좀, 많이 좀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좀 시간이 남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앞에 부분을 다시 검토하거나 이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시험은 좀 만만치가 않죠. 검토한 시간도 없을 뿐더러, 뭐 안 풀리는 문제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런 생각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문제가 이렇게 분포가 좀 많이 되면, 이제 계산이 좀 까다롭고, 이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중학교와는 다르게 좀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난이도와 배점, 문항 번호, 그리고 단원명, 어디서 출제됐는지까지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다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문제도 풀어보면서 여기다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는 학원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블로그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정지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분석 총평은 유형은 대부분 이제 학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를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학교 프린트를 벗어나진 않았으나 까다롭게 변형이 돼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프린트를 외우셨더라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각 문제에 대한 개념과 이제 풀이법을 숙지하지 못했으면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익숙하게 보였으나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 객관식 15번부터 17번은 이제 킬러 문항이었는데 이 문제를 맞춘 친구들이나 이제 그 이전에 이쪽 번호죠. 이쪽 번호의 어, 정답 여부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이제 형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프린트에도 모의고사 문항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모의고사 문항에서 변형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술형도 이제 보통 이제 이제 객관식이 좀 어려우면 서술형을 좀 풀기 편하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백고에서는 서술형도 1번, 첫 번째 서술형 빼고는 다소 어렵게 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계산도도 까다롭기 때문에 서술형 점수 감점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도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할 때는 2차 집필 준비할 때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백고도 예전에는 문제가 좀 쉬웠으나 이제 요새는 좀 모의고사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 프린트는 당연하고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다양한 모의고사 기출문제들도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력 위주의 이제 수업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은 기말고사 대비를 이런 방향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머지 1번부터 13번 문제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1등급이나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한백고에 대한 간단한 이제 분석을 한번 찍어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번에 이제 좀 서술형 세 문제가 세 문항이 나왔는데 이 서술형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풀이가 굉장히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객관식 문항들은 이제 풀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MLS 아카데미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한백고뿐만 아니라 중앙고, 중앙고와 다른 이제 동탄 학교들에 대한 풀이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중간고사 리뷰하시고 기말고사를 좀 더 중간고사 때보다는 더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풀이뿐만 아니라 기말고사의 작년 기출 문제들도 같이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제 논술형 1번부터 같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다항식 p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산식을 우리가 세워보시면 우리가 이제 px라는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나올 거고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0이겠죠.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px를 x-1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q 프라임 x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이제 요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 항등식이라는 건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식에다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p-2는 0이 나온다는 힌트를 얻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힌트에는 이제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p1은 24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마지막으로 a, b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힌트가 두 가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p에다가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a-2b 플러스 10은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시면 4a-2b는 이제 마이너스 2다. 마찬가지로 또 양변을 2로 나누시면 2a-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하나의 식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P1을 대입을 해보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0은 24이기 때문에 여기서 A 플러스 B라는 값이 13이다라는 힌트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연립을 해보시면 자, 3a는 이제 12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a는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4를 위의 식에다 아무데나 대입을 해보시면 b는 9라고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4, b는 9라고 답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웠는데 한번 읽어보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자연수. 여기 힌트 잘 체크하시고요. 모두 자연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20인 복소수의 곱을 a 플러스 bi라고 하자.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20인 모든 복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어떤 이제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고 둘게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요것을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무조건 20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자연수라고 했고요. 그러면 1, 19, 2, 18, 3, 17, 4, 16부터 땡땡땡, 16, 4, 그리고 17, 3, 18, 2, 19, 1까지 총 19개의 복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를 쭉 써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1 플러스 19i가 되겠고요. 이제 2 플러스 18i, 3 플러스 17i, 4 플러스 16i, 땡땡땡, 그리고 16 플러스 4i, 그리고 17 플러스 3i, 18 플러스 2i, 19 플러스 i까지, 그죠? 이런 식의 총 19개의 복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다 쭉 이제 곱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곱을 구하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곱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문제에서. 자, 일일이 얘네들을 이제 다 곱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짝을 맞춰서 양 끝에 거 두 개씩 짝을 맞춰서 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9i와 19 플러스 i를 곱해 주시면 19 플러스 i 플러스 19의 제곱 i에 마이너스 19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1의 제곱 플러스 19의 제곱 i라는 순허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 플러스 18i와 18 플러스 2i를 곱하시면 얘도 36 플러스 4i와 그리고 18의 제곱 i 마이너스 36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 부분은 없어지고 여기서 2의 제곱 플러스 18의 제곱 i라는 또 순허수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계산을 해보시면 마지막 이제 9 플러스 11i와 11 플러스 9i가 마찬가지로 9의 제곱 플러스 11의 제곱 i라는 순허수의 형태가 나오고 마지막은 10 플러스 10i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또 다시 이제 곱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19 제곱 i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18의 제곱 i 이런 식으로 총 몇 개가 있죠? 두 개씩 묶였으니까 9개가 존재를 합니다. 9개가 존재를 해요. 이제 9의 제곱 플러스 11의 제곱 i까지.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이 총 9개의 순허수가 나오겠고 마지막으로 10 플러스 10i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곱해 봐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문제를 봤을 때 실제로 A, B 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시간상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A와 B의 관계식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떤 형태가 나올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쭉 곱해 주시면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어떤 상수 값은 나오겠죠. 뭔진 몰라도. 그리고 i의 9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i의 9제곱은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냥 i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10 플러스 10i를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값을 k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곱해주시면 10ki와 그죠? 마이너스 10k라는 복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하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는 거라고? 실제 a, b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소수의 그 a, b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a와 b가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b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 식을 대입해서 풀면 156a 플러스 4a가 되고요. 여기는 3a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4a분의 160a가 되겠고요. a는 약분하시면 답은 40이라고 결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마 그 좀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이거를 이제 생각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이거를 실제로 다 곱해서 A, B를 구하려고 했다면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50분 내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좀 까다롭죠? 논술형이.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꼭 풀어보셔라. 자, 마지막 논술형 3번 보겠습니다. 자, 최대값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x의 범위가 제한된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본적인 유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집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풀어봤을 문제였기 때문에 이 최대값의 핵심은 그래프죠.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곳의 위치를 찾는 문제인데 얘를 우리가 축을 구해주시면 축은 x는 k입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고 실제로 x는 k를 이렇게 축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좀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넣어 보시면 자, 얘 x의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축이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이제 1이 이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k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두 번째 k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세 번째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여기서 같겠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여기서 같겠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여기서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판단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최대값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F1이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의 최대값은 FK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최대값은 F-1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F1을 이제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마이너스 4분의 3K 제곱 플러스 3이 되게 하는 K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상 이항하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분의 3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0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하시면 3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3K-2와 K-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럼 K가 3분의 2 또는 2가 나오게 돼요. 근데 1보다 큰 경우였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FK를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K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 약분하시고 이거는 이제 K제곱이니까 4분의 1 K제곱이 0이 되는 거. 그럼 K가 0밖에 없겠죠.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확인 가능하고요. 자, F-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분의 3K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경우, 최대값이 3이 되는 경우 자, 하시고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하시면 3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3K 플러스 2와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제 k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안 되고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k 값의 모든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와 0과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서술형 문제만 풀어봤는데 객관식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중간고사 리뷰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번 첫 중간고사였는데 시험 점수가 중학교 때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얼른 고등학교 시험에 익숙해지셔서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 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고 선생님들, MNS 아카데미 모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2달 뒤에 우리 곧 기말고사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MNS 아카데미 부원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